네. 뿌리를 어떻게 손질하는가 보시죠.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 아까 방금 노출시키라 했어요. 뿌리를 노출시키면 뿌리가 두꺼워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뿌리 개수. 이 뿌리를 내가 몇 개를 놔두는 게 좋을 것인가? 많이 놔둘수록 좋다. 맞습니까? 아니요. 적게 놔둘수록 안 좋다? 좋다. 그럼 뭐가 좋아요? 적당하게? 적당하게 좋아. 적당하게. 1학년. 네. 두 번째. 몇 개가 좋을까요? 뿌리가? 4개에서 8개. 4개에서 8개. 책 봐버렸구만. 훌륭하십니다. 1학년 책 보고 헌팅할 정도면 훌륭한 거예요. 네. 훌륭하셔. 이 뿌리가 너무 많을 필요는 없다. 굵은 뿌리 8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8개. 최대 8개 이상은 난 필요 없다고 봐요. 최소 한 4개 정도면 되겠다 생각하고. 여기서 중요한 점. 뿌리가 두꺼울수록 좋습니까? 네. 뿌리 개수가 적을수록 두꺼울까요? 많을수록 두꺼울까요? 뿌리 개수가 적을수록. 왜 그러하냐? 이게 이런 정답이 있답니다. 보세요. 정답. 뭐라고 써있어요? 뿌리의 합이 밑둥치 두께이다. 뭔 말이에요? 네. 이 뿌리 개수. 뿌리 개수의 두께를 합해 놓은 것의 뭉탱이가 이 밑둥치의 두께랑 똑같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이 밑둥치 두께를 뿌리 개수만큼 나눠 먹는다. 이 밑둥치를 둘이 나눠 먹어봐요. 뿌리가 얼마나 통통할 거예요? 이 밑둥치를 뿌리를 다 잘라보고 뿌리 하나만 놔둬봐요. 이 밑둥치랑 똑같이 내려갑니다. 하나만. 지 혼자. 근데 뿌리 혼자서 할 일이 없지. 그래서 뿌리 개수가 적을수록 두껍다. 이걸 잘 기억하실 거. 또 하나 중요한 점. 아까 이 안에 흙속에 섞였습니까? 흙 속에? 맞습니까? 예, 흙. 이 흙을 뭘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뭘? 물이 잘 빠지고 물기를 잘 갖지 않는 마사토 같은 거, 돌가루 같은 거, 그런 거친 거, 통기성이 좋은 그런 흙이 넣어질수록 뿌리 개수는 적고 뿌리는 통통해. 습기가 많은 흙, 상토, 진흙, 물 안 빠지는 거, 습기를 한번 물 주면 물이 안 말라. 습을 잘 갖고 있어. 그런 상토 종류가 많이 들어갈수록 뿌리 개수가 20개 막 나오거든. 그리고 뿌리는 잘잘해.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마사토가 좋아. 근데 마사토 해놓으면 여기서 뿌리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요? 여기서 내려가다가 죽어. 왜 그럴까요? 말라 죽어. 영양도 없고 두 가지죠. 일단은 거름이 없어서 배고파 죽고, 배고프니까 안 크고, 두 번째는 뿌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물 주고 내일 어디 놀러 갔다 모레 올 거잖아요. 그럼 뿌리가 어디서 살아? 공중에 매달려갖고 지금 흙은 밑에가 있는데 말라 죽어버려. 말라 죽으면 뿌리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피해를 받아요? 뿌리 제일 끝에 뿌리 골무 있는데 여기서부터 마를 거 아니에요? 연한게 다 죽어버려. 여기서 다 크는 자리인데 말라 죽고 또 물 잘 줄게 살짝 클라 하다가 놀러 갔다 오면 또 말라 죽고 어느 세월은 내려가. 그리고 이 안에 거름이 없잖아. 그래서 습기도 약간 가지면서 약간 굵은 흙이 들어가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게 노하우예요. 알겠죠? 국화분재 뿌리 손질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국화분재 뿌리 손질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잔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미리미리 이 잔뿌리를 손질했어야 되는데 손질하지 않게 되면 뿌리가 많이 두꺼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쓸데없는 잔뿌리를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할 테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뿌리들을 전부 다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뿌리를 제거할 때는 가위를 통해서 옆에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아주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라고요. 큰 줄기 하나 또는 2개 정도의 뿌리수만 남기고 보시는 것처럼 전부 제거해야 됩니다. 뿌리 개수가 많을수록 뿌리는 두꺼워지지 않는 거고 뿌리 개수가 적을수록 두꺼운 뿌리가 만들어진다.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뿌리를 키우는 것을 노력해야 될 겁니다. 예, 대략
하나만 손질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큰 뿌리 위주로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은 뿌리 손질이 끝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중심축으로부터 큰 뿌리 위주로 4개에서 8개 정도의 뿌리만 남기고 나머지 뿌리들은 말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나무나 돌에 붙여야지 뿌리를 손질하지 않고 올리는 것은 결코 좋지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오늘 뿌리 붙이시는 분은 뿌리 손질하는데 30분에서 1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정성으로 뿌리 손질하는데 손으로 막 뜯어불고 그냥 씹지 말고 뿌리 붙임. 이제 손질을 했네요. 뿌리를 제일 먼저. 그러고 나면 이제 뿌리를 나무에다가 붙여야 돼요. 뿌리 붙임. 아까 그 그림이죠.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심는 거예요. 심어볼까요? 이렇게 됐어요. 뭘로 고정했어요? 네, 저는 거부줄로 고정합니다. 이 뿌리를 여기다 붙이고 나서 이 뿌리가 일자로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맞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예술은 뿌리가 이 골을 따라서 참 아름답게 배치가 되는 건 좋아요. 중요한 건 S라인이 됐을 때 나중에 이 고무줄을 풀면 넘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뿌리들은 직선으로 잡아주고 그 외에 예술하는 뿌리들은 거꾸로 잡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얘가 벗겨지면 절대 안 된다. 벗겨지지 않으면서 내가 예술적인 모습을 만들 수 있으면 창출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고정을 해주기 위해서 고무줄로 차근차근 그리고 고무줄로 해준 다음에 다시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다니면 잡아다니겠죠. 잡아다녀서 뿌리를 살짝 고정 이렇게 그래서 다시 뿌리를 탱탱히 배치를 완전 마무리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한번 더 봐볼까요? 영상. 네, 먼저 뿌리 흙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흙을 털어내시고요. 나무도 이렇게 뺐습니다. 뿌리는 결대로 일자가 되게끔 이렇게 결대로 머리 빗을 빗겨두듯이 이렇게 빗겨주시면 결대로 잘 빗어집니다. 아래 뿌리도 다 손질을 끝내시고요. 이제 이것을 올릴 집이 이 부분입니다. 이 집에 어울리도록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오, 딱 맞네요. 어떻습니까? 정면에서 보시기에 수영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도록 자리를 잡고 이 뿌리와 이 집 위치가 완전히 밀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히 밀착할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 뿌리를 안착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아주 지금 좋은 자리가 잡아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뿌리 위치를 골고루 사방으로 좌, 앞, 우, 뒤 이렇게 골고루 뿌리가 배치가 되어야 뿌리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고무줄을 이용해서 이 뿌리를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의 소재가 고무줄을 고정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소재입니다. 이 고무줄을 묶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고무줄이 이 뿌리와
나무가 완벽하게 안착이 되도록 잘 묶어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뿌리를 이렇게 아래로 당겨주면서 배치를 하시되, 당기면서 이 뿌리가 끊기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뒷면도 한번 자세히 봐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고무줄로 고정하는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뿌리가 잘 안착이 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몰입을 하니까 저는 그 집에서 텔레비 볼 때도 소리 엄청 크게 틀어놓고 듣거든요. 우리 마누라가 뭐라 해요.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내 귀에 와야지 내가 들으려고 신경 써야 되냐? 그게 제 생각이에요. 지가 와서 들려줘야지. 내가 들으려고 막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듣는데 너 아는 눈이겠지. 그래서 소리가 자꾸 작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들려요? 넘어가랍니다. 이제 뿌리를 아까 보세요. 너랑 그만 얘기하고. 땅속에 있는 뿌리를, 흙을 완전 다 털어버렸어. 그죠? 그걸 갖다가 묶어놨으니 뿌리가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럼 지금 뭘 해줘야 되겠어요? 이제 상처를 보호해주는 일을 해야 돼요.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그게 이제 이거예요. 보세요. 수태를 갖다가, 이게 무슨 수태예요? 여러분들 설하고 명절에 선물 많이 들어줘, 집에. 네, 수삼이. 바로 갖고만 말씀하신 거 볼게. 그거 선물 들어오면 수태 버리지 마세요. 그럼 빼빼 말라도 상관없어요. 몇 년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물속에 팍 담갔다가 쓰면은 촉촉하게 살아납니다. 네, 그 수태. 이거 수태 한 장 사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이만해요. 이만한 거 한 장 3,000원씩이에요. 3,000원씩. 인삼 하나 사는데 수태 하나가 더 들어가요. 인삼 하나 포장. 어디서 사냐고요? 그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홍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산에 가도 있어요. 산에 가면 돌에가 이게 수태가 착 붙어 있는데 한치하는 건 불법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예전에 저 대학 다닐 때 많이 갔다 했는데 요즘엔 사서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방금 이거 고무줄 감아놨죠? 네. 그 고무줄을 살짝 잡아 당기고 이 사이에다 수태를 딱딱 넣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수태를 입히고 다시 고무줄 또 입히더라고. 고무줄 많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십시오. 고무줄 하나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300원. 비싼 집은 400원. 최고 싸게 사도 250원 장에 가서. 고무줄 하나에. 그럼 이거 하나 하는데 고무줄 2장 들어가요. 최소가 고무줄 2개. 수태 이거 하나 하는데 한 장이면 하기 힘들어요. 보통 2장 이상 들어가요. 그럼 돈 얼마예요? 나무 아까 샀죠? 나무값 얼마든가요? 나무값 하나. 이거 국가 문제 이거 사잖아요. 시중가가 이거 하나에 15,000원. 가면 대략 딱 잡아도 화분도 사야죠. 화분도. 흙도 내야죠.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요? 탁 들어가 대충 보니까 10만원 쏙 들어가 버려. 10만원. 못해요. 10만원 없으면. 그러니까 북한은 돈 없으면 한다 못한다? 못해요. 돈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돈이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이 국화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대부분 본게 돈이랑 시간이 있는 것 같구만. 그러면 이것도 영상 한번 볼라 합니다. 네, 이제 젖은 수태를 이용해서 뿌리를 감싸주는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태는 여러분들이 인삼을 쌀 때 쓰는 그러한 수태입니다. 이 수태가 습기를 잘 유지하기 때문에 이 수태를 한 주먹씩 이렇게 감싸서 이 뿌리를 살짝 이렇게 덮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무줄을 당기고 수태를 넣어주세요. 또 한번 볼까요? 고무줄을 당기고 수태를 뿌리가 있는 부분만 잘 감싸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노출된 뿌리가 잘 마르지 않고 또 이렇게 분갈이 했을 때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태를 넣어줌으로써 만약의 경우에 국화 뿌리가 말라 죽는 그러한 확률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태가 아닌 더 좋은 방법, 보온덮개라든가 신문이나 비닐 등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준비하는 거,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그거 할 때 유의할 점, 혹시 중요한 건데, 고무줄을 감을 때, 너무 탱탱이 잡아 당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눌려있는 뿌리가 으깨져 버려요, 특히 뿌리가 음지로 들어간 놈은 괜찮은데, 양지로 폭 태어난 놈이 있는데, 거기를, 나중에 봤더니 다 말아 죽어버렸어. 네, 그런 일이 생깁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일단 올려놓고 나서 철사거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모양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뿌리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예술하려고 하는 거거든, 본격적인 것은. 그래서 원래는 여기 올리기 전에 수영을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예, 원래는 다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평상시에 다 철사 감고 모양 잡고 다 하는 거예요. 다 철사거리 하면서 뿌리를 키워나가서 다 키워주면 갖다 그대로 머리 딱 올리고 묶어주는 일인데,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올리면서 불필요한 가지를 최대한 다 잘라버리세요. 왜냐? 여기다 올리면서 뿌리가 손상됐기 때문에 얘가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이파리가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파리가 너무 많으면 얘가 굉장히 헬렐레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가지는 과감히 다 잘라버리고 철사거리에서 지금 부드러울 때 잡아놓는 거예요. 철사거리 하는 것까지 영상물 보여주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이거 영상물은 그냥 빼랍니다. 빼도 되겠죠? 네, 원래 준비됐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랍니다. 네,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분에 심는 거예요. 너 어디 가니? 화분에 심는 거예요. 화분 심는 것도 바로 이렇게 올라오네. 그럼 바로 심어버리겠습니다. 화분에 이렇게. 네, 이제 이번에는 철사거리를 통해서 수영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아래쪽에 있는 가지 1번 가지,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가지 2번 가지,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가지를 3번 가지, 맨 위쪽에 있는 것을 주간,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먼저 주간이 되는 줄기부터 항상 철사거리를 해주시고요. 몸통으로부터 충분히 철사를 감아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가지를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으로 많이 수영을 틀어서 위에를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래쪽 1번 가지를 철사거리 하겠습니다. 이제 유인을 할 때는 엄지손가락을 대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로 약간 앞방향으로, 그러면 1번 가지 이쪽도 이렇게 아래로 해서 유인을 해주시고 옆방향으로 1번, 2번, 3번 그리고 주간, 이제 주간 부분은 적심을 통해서 새순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지 1번, 2번, 3번 이렇게 배치를 해서 전체적인 수영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준비된 화분에 흙을 채우고
뿌리 키움묘를 적당한 위치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를 다시 한번 자리를 잘 잡아준 다음에 뿌리를 당겨주면서 흙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뿌리를 마지막에 잘 당겨주면서 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무줄로 묶어놨더라도 헐렁 느슨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흙을 채워주시고 뒤에도 한번 심어줄까요? 잘 압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심는 일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 지면과 중간에 수태를 덜 넣었던 부분, 이 부분에 수태로 감싸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 돌릴 필요 없습니다. 뿌리가 있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잘 수태를 감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끝났고요. 이제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심었으니까 물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보시는 것처럼 충분하게 화분에도 이끼에도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충분히 주고 나서 내일부터는 하루에 3번 내지 4번 이 수태가 마르지 않도록, 수태가 마르려고 그러면 계속 물을 뿌려주는 일을 일주일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초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뿌리가 손상되거나 말라 죽을 수가 있습니다.